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성우 토크쇼 강명호 보쇼 성우 송준석 편 2부 시작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성우님께서 주인공과 상대 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상대 쪽인 거다. 라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었다. 급진 좌파. 갑자기요? 왜냐면 기존의 어떤 질서에 반대하는 역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악역이라고 얘기하죠. 악역이라고 얘기하죠. 성우 송준석의 악역 이야기. 그런 부분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네, 훨씬 아직 저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닌가. 악역 시장이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판단이 잘 먹혔죠. 잘 먹혔죠. 지금껏 앞으로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잘 선택했다. 성우도 잘 됐고 악역 쪽으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더 잘 됐다. 목소리 자체가 좋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아름다운 목소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우는 다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우는 대부분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타고나기를 소리 자체가 진짜 어떻게 목소리가 저래? 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만나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야, 나는 오징어, 그래, 오징어보다는 까마귀를 살자. 그런 분들과 호흡을 많이 맞추면서 내가 살아남을 곳은 연기를 예. 정말 더 잘하면서 이유 있는 악당, 이유 있는 이유 있는 악역, 이유 있는 그런 악역.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야,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악역을 잘 하고 계시고 들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성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악역처럼 들려야만 하는 소리, 음흠. 갈라지거나 구겨지거나 하는 소리를 일부러 내셔야 될 텐데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는 보통 술로 합니다. 네. 꼭 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가끔 만나는 지적인 악역, 가끔 만나는 미성의 나쁜 놈. 미성의 네. 예. 예를 들어서 스카도 그런 개념으로 속합니다. 뭔가 내가 기다렸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전날 금주를 하죠. 그 좋아하시는 술을 예. 안 드시는군요. 안 먹죠. 왜? 그날 먹으려고. 그날 녹음 끝나고 드시려고. 녹음 끝나고 정말 기분 좋게 먹으려고 아. 그 전날 금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 날이 서 있는 느낌으로 작업에 임하죠. 근데 가끔은 술을 드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소리 자체가 저세상 소리인 경우가 꽤 있어요. 맑고 고운 악역도 있겠지만 네. 정말 따지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으에 하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이스를 대하고 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성대가 좀 힘든 상태에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그래서 그날 일부러 술을 마시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술자리를 안 피하는 거죠. 정신을 잃고 그 다음날 녹음이 지장이 있을 때까지는 마시진 않죠. 그러시겠죠. 네, 물론. 소리를 바꾸고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 해가지고 갈 때 뭐 여러분께 드리는 팁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빙은 먼저 녹음해 놓은 보이스가 있습니다. 소리가 그 소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소리를 벗어나서 내가 다른 역할 연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래 그 소리로 만들어진 캐릭터보다는 완성도가 작습니다. 낮아요. 네. 더빙을 할 때 원래 나오고 있는 소리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고 내가 이거를 술 안 마셔야 될까? 네네. 마셔도 되나?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나지굴 같은 게 할 때는 예. 전날 많이 먹습니다. 예. 나죽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역할이었군요. 그럼요. 성우님의 성대를 많이 괴롭히는 캐릭터가 다름 아닌 곰새말이라면서요? 성우 송준석 성대를 괴롭히는 곰 3마리? 곰새마리의 위베베, 예. 위베어베어스라고 네. 20년 성우 생활 동안 제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많이 했는데 동물이 주인공인 경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요즘은 긴장합니다. 그런 거 아. 오디션 보러 오라고 그러면은 말이 음. 많아요. 그리즐리 역할인데 네. 회색곰이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흑인의 아주 두터운 소리가 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성정은 귀여워요. 아, 그 소리인데 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귀여워. 귀엽구나. 네. 심지어 착해. 착하구나. 정의감까지 있어요. 악역이 아니군요. 그렇죠. 아. 악역이 아니니까 말을 많이 하고 그 말하는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두 편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네 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녹음을 하면서 어떤 성우가 부럽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위베어 베어스를 녹음을 하면서는 이주창 성우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스베어. 부러우시다네요. 아이스베어 뭐 어떻다. 배고프다. 한마디만 하면 한 편이 끝나요. 좋겠다. 네. 두발레발 바냐드라는 작품이 또 이제 꽤 오랜 전에 있었어요. 두발 주인공들의 무덤. 네발이요? 두발레발 바냐드. 주인공들의 무덤인 애니메이션 두발레발 바냐드. 바냐드. 신나는 동물농장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네네. 그 전에 더빙이 됐다가 주인공들의 무덤이라고 신용우 성우, 네. 전광주 성우, 네. 최한 성우 이 모든 성우들이 다 개돼지를 했던 네. 아, 거기서 제가 이제 젖소 역할을 했었죠. 졌어요. 네, 남자 젖소 프로그램 자체를 끝내고 나서는 정말 내가 젖소 나는 안 하고 싶소. 네, 근데 시즌 3까지 했었습니다. 야, 대단히 힘든 작업이셨나 봐요. 그만큼의 어떤 대사력이 있고 그리고 그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면서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캐스팅에? 만만하지 않았을까요? 만만해서 그런 걸까요? 네. 누가 성우님을 보고 만만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제외하고. 하긴 뭐 저도 거울을 가끔 보면은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를 고물시켜 주셔서.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와서 네. 성우님의 과거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아주 슬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성우 송준석의 과거의 몸과 현재의 몸? 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엄청 돌아다니죠? 아하. 그 증명사진, 예. 증명짤. 굉장히 슬림하신데 그 지금의 체형은 사실상 그 연기의 폭을 늘리기 위해 내가 일부러 찌웠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위키에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닌 걸로. 네. 소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성우가 네. 되고 나서 네. 특히 이제 주인공으로 가지 않고 예. 왼쪽 방향으로 가겠다. 네. 오른쪽에 서지 않고 왼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악역은 상당히 이 영역이 넓어요. 네. 뭐 지능형 악역도 있고 타고난 어떤 그런 나쁜 놈도 있고 네.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 소리가 얼마만큼 두터워지고 깊어져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때 네. 근데 마침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살이 찌니까 음. 그걸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야, 그 성악가들은 일부러 살을 찌우기도 해. 어느 정도 살이 두터워지면 소리도 깊어지고 소리의 폭도 넓어져. 네.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 뒤로 숨었죠, 제가. 아, 일부러 찌웠다는 썰은 선배님의 영향이 컸네요. 감사한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송준석은 게을러서 살을 찐 게 아니라 일부러 목소리와 연기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을 찌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곡해해서 예.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주신 아주 아름답게 그 유명 성악가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죠. 뭐 파바르티, 뭐 뒤로 숨을 수 더밍고. 있게끔. 네네네. 그분들 등치가 네. 제가 딱 뒤로 숨을 만해요. 아, 네. 그분들보단 작군요. 그렇죠. 강호동 씨보단 크지만. 강호동이 귀여워 보였던 그 방송 기억합니다. 네네네. 예. 흑역사. 예,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하지 마시죠. 예, 넘어가시죠. 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뒤로 숨었다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변화도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살이 좀 찌고 나서 예. 소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풍부해진 걸 느끼긴 했어요. 풍부해지셨구나. 네.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점점 더 풍부해지면서 점점 더 살찌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모태 비만 쪽으로 소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도 가끔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 원래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니었는데. 그럼요.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파이브 몬스터에서도 유일하게 미성이 되는 몬스터였는데. 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아직도 가끔 미성을 꺼내 쓰긴 합니다만. 예. 네. 그게 엄청난 무기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그리고 나의 알코올 라이프에 의해서 쪘는데 선배님의 달콤한 말씀에 숨었다가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네.
되어버린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모면하기 위한 되나요? 방법. 아니면 네. 합리화시키기 위한 합리화, 방법이라고 예, 해야 뭐. 되나요? 그 합리화가 이제 몬스터에서 찾아진 거죠. 파이브 몬스터가 매너리즘이라든지 예. 그 안에서 구해준 또 계기가 깨알같이 됐었습니다. 다 맞아 들어가네요, 그게. 아유, 그럼 맞춰야죠. 예. 이렇게. 성우 연기는 연기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소리 연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택을 받아서 일하게 되는 이 업계의 특성상 소리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캐스팅에 벗어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성우 캐스팅 비화, 이미지 캐스팅? 이미지 캐스팅 많이 하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우들도? 이미지 캐스팅보다는 예. 이름 캐스팅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름 캐스팅이요? 네. 어떻게 이름 캐스팅? 역할 이름하고 제 이름이 같은 적이 있어요. 아, 대본상 캐릭터 이름이랑 네. 성우님 이름이랑 네, 네. 동일했던 적이 있었군요. 네, 과일 바구니 프루츠 바스켓이라고 소마라는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마 집안이죠. 네네. 뭐 면을 만드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로컬라이징을 했었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화 시켜가지고 예.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네. 송씨 집안 얘기가 된 거예요. 소마가가 네. 송가가 됐네요. 송가가. 네네. 손가로 갔으면 저한테는 안 왔죠. 야, 누가 했을까? 손가로 갔습니다. 아, 원장님이 하셨을까요? 아, 설마. 송씨 집안의 가장 큰 형이 배역표에 송준석으로 나왔어요. 그럼 물론 저 때문이 아니라 네. 친구에 나왔던 그 유호송 씨 예, 역할이 예. 준석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이 그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음. 전화를 받기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았죠. 저기 새로 들어가는 작품이 있는데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무슨 역할인데요? 송준석 역할이요. 예? 되게 이상했겠다. 네. 예? 그러니까 송준석이요. 그러니까 제가 송준석인데 그러니까 역할이 송준석이에요. 대본 딱 걷어보니까 진짜로 송준석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연습할 때는 모르고 녹음을 하러 갔는데 이제 네. 저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이 네. 강수진, 예. 김승준 예. 이런 선배님들이 네네. 전부 다 제 동생이에요. 극 중에. 그 중에서 그래서 대사회 중에 준석이 형한테 물어봐. 준석이 형한테 잃을 거야. 준석이 형 오면 알 수 있어. 어떤 분은 연습하다가 대본을 던지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름 캐스팅을 한번 이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캐스팅을. 이야, 그런 경험은 또 흔치 않죠. 네. 지금은 또 로컬라이징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추세다 보니까 훨씬 지금 더. 같으면 예. 제가 송준석 역할로 송준석 성우가 할 일은 거의 없을 없다고 거예요. 봐야 되겠네요. 당시에 저는 그 로컬라이징만 제외하면 우리말 더빙을 참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로컬라이징 문제가 예.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 코난인가요? 예. 녹음을 다 해놓고 네. 로컬라이징 문제 때문에 네. 아예 방송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로컬라이징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송준석 역할의 송준석 성우 예, 송준석. 이야기였습니다. 성우 중에 네 이름으로 출연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네, 아. 심호흡 이런 얘기 가끔 했었습니다. 이미지 캐스팅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 체형과 그리고 고수하셨던 머리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덩치로 보나 그리고 인상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이 역할이다 싶어서 캐스팅한 경우는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몸이 불고 나서 저세상 캐릭터 있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들 많이 왔죠. 뭐 신급 나쁜 놈, 신급 나쁜 나쁜 놈도 놈. 그냥 나쁜 놈이 아니고 신급 나쁜 놈, C급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예. 그런 역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죠? 성우 송준석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일부러 찝어서 유지했던 이 체형을 이 얘기는 조금 심각하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네, 여러분,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나요? 다이어트에 다이하고 어트는 빼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죽어요. 죽는 얘기 뭐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삶과 계속, 죽음을 네. 삶과 계속해서. 죽음의 중간에 있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는 먹던 걸 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다이어트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탄수화물 성애자입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아주 민감해지고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연기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제가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탄수화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쟁여놓는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측면을 다이어트를 조금 지금까지 먹던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 어떤 분께서 탄수화물 완전히 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그래. 상당히 가까운 분이신가 봐요. 예,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저도 이제 덜 먹게 된 건데 네. 그게 마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음. 얘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팩트. 네. 저는 좀 덜 먹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또 술 때문이라면서요. 아, 예, 그거는 저기 그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나 예. 저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술을 조금 더 오래 먹자. 오래 먹자. 조금 더 잘 먹자. 잘 먹자. 몸짱이 되자. 리즈 시절을 다시 돌리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술자리를 오래 갖자는 개념이 아닌 거죠? 좋은 사람과 좋은 술자리를 예.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갖게 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몸을 내 스스로 이제 단련하고 네. 좀 다스리는 과정을 가자라고 네. 하게 된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좋은 술을 오래 자시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 때가 되면 보쇼에서 술방, 술방. 네, 음주 방송, 예. 예, 한 번 더 만드시죠. 예.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술방. 야, 또 기대가 되는데 음. 저는 어떻게 감당이 될런지. 네. 근데 원장님은 특별 게스트로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예. 성우님과 술, 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우님, 이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악역 연기는 딱 보면 그리고 딱 들으면 시청자나 청취자가 다 압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악역 연기와 주인공의 연기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져요. 성우 송준석이 이야기하는 악역 연기 노하우. 들었을 때 딱 악역이면 그럼 악역은 다 전부 다 찌그러진 소리 내야 되고 구겨진 소리 내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윽박 질러야만 악역이냐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보쇼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 보이스 멘토 식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저희는 들려주는, 그러니까 소리를 보여준다 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악역이 바로 들었을 때 악역이다라고 느끼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역을 악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죠? 악역을 악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보통 2인자의 고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난 분명히 1인자가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2인자야. 누가 넘버스리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결국엔 그래서 나는 1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악역입니다. 그래서 악역을 악역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한다 그러면 악역의 겉모습을 판단하고 겉모습을 흉내내게 되겠지만 나는 주인공이 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그 그렇죠.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2인자의 고뇌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주인공이 가지는 고민의 깊이만큼 악역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진짜 힘든 연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임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진짜.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원래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집중을 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면은 네. 악역은 주인공의 위치도 이해를 할 뿐더러 그게 안 돼 있는 나의 현 상황과 한이나 이야. 이런 것까지도 품고 나와서 네. 나는 1등이 될 수 있었어. 나는 네 자리에 갈 수 있었어. 당연히 갔어야 되지만 너 때문에 못 갔어. 가 되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야 들었을 때 불만이 많구나. 괴로움이 있구나. 이해를 하고 듣게 되는 거죠. 소리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그런 것들은 네. 과정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설명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마음 자세를 나쁜 놈이 아니라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도 이유가 있어. 그렇죠. 네. 내가 왜? 라는 느낌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가 진실되게 보이는 거죠. 설득력이 생기는 거네요. 그게. 우리가 보통 나쁜 약역 그렇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원래부터 잘못된 그런 저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은 사실 좀 낮은 단계가 낮은 네. 쉬운 악역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제대로 된 악역 같은 경우는 네.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내가 못된 거지라는 것에 대한 한이 안에 가득 묻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성우님, 저희가 또 이제 끊어가야 되는데, 아하. 예, 이 밑에 하나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어디죠? 뜬금없지만 가장 유명한 보이스죠. 디아블로 3의 대천사 티리엘 목소리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걸 맨입으로? 예, 나중에 술 사드릴게요. 아, 진짜 약속했어요. 예.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네, 끊어가겠습니다. 강영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포쇼 성우 송준석 편 2부가 끝났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